안녕하세요. 컨텍스트 윈도우 최적화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배웁니다. 토큰 제한의 이해부터 압축 기법, 슬라이딩 윈도우 전략까지 단계별로 학습하여 긴 문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큰 제한의 이해와 틱토컨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정보 우선순위 전략과 메시지 태그 시스템을 알아봅니다. 컨텍스트 압축 기법과 롤링 요약 전략도 다룹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와 하이브리드 전략을 배우고 긴 문서 요약 시스템을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사용 가능한 컨텍스트 관리 유틸리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는 LLM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최대 길이입니다. 마치 책상 위의 작업 공간처럼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김계발 씨가 AI 챗봇을 개발하다가 긴 대화 후 앞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텍스트 윈도우 초과 현상입니다. GPT-4는 약 8,000에서 32,000 토큰, 클로드는 10만 토큰 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을 초과하면 오래된 정보부터 잊혀지게 됩니다. 토큰은 LLM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영어에서는 보통 한 단어가 한두 개의 토큰이지만 한국어는 한 글자가 한두 개의 토큰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는 약 서너 개의 토큰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문자 수와 토큰 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자가 1000 토큰이 아니며 언어와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어는 영어보다 토큰 소비가 더 많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제 틱토컨 라이브러리로 토큰을 계산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포어트 틱토컨으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인코딩 포마델 함수에 모델 이름을 전달하면 해당 모델의 토크나이저를 로드합니다. 카운트 토컨즈 함수에서는 엔코드 메서드로 텍스트를 토큰 리스트로 변환하고 렌으로 개수를 셉니다. 예제에서 안녕하세요를 1000번 반복한 텍스트는 약 3000 토큰이 됩니다. 이처럼 API 호출 전 토큰 수를 체크하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큰 계산이 왜 중요할까요? API 호출 전 토큰 수를 체크하면 컨텍스트 초과 오류를 방지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 개발자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프롬프트도 컨텍스트 윈도우를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긴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실제 사용자 메시지에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항상 해당 모델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해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인 LLM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 우선순위 전략은 제한된 컨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유지하는 기법입니다. 여행 가방에 짐을 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방 크기는 제한되어 있으니 필수품부터 챙깁니다. 여권과 지갑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되죠. LLM 컨텍스트 관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AI의 역할을 정의하므로 절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최신 메시지는 대화 흐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핵심 문맥 정보인 사용자 이름, 주문 번호도 대화 내내 보존해야 합니다. 이제 메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오러타이즈 메시지즈 함수는 메시지 리스트와 최대 토큰 수를 받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프롬프트, 마지막 세 개는 최근 메시지, 나머지는 중간 메시지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와 최근 메시지의 토큰을 계산하고 남은 예산을 구합니다. 그 다음 중간 메시지를 역순으로 순회하며 최신에 가까운 것부터 선택합니다. 예산 안에 들어오면 선택하고 초과하면 버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토큰 제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태그 시스템은 각 메시지의 중요도를 붙여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크리티컬 태그는 고객 정보나 주문 번호처럼 절대 삭제하면 안 되는 정보에 사용합니다. 임포어턴트는 가능하면 유지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노어멜과 로는 필요시 삭제해도 괜찮은 일반 대화입니다. 토큰 제한에 도달하면 로부터 삭제하고
크리티켈은 끝까지 보존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이런 태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중요한 정보만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컨텍스트 압축은 긴 텍스트를 짧은 요약문으로 변환하여 토큰을 절약하는 기법입니다. 긴 소설을 줄거리로 압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압축 기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추상 요약은 LLM에게 대화 내역을 주고 몇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지시합니다. 추출 요약은 원문에서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만 선택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변화는 대화를 JSON 같은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개의 토큰이 20개로 압축되어 5배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메시지를 요약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ummarize Old Messages 함수는 비동기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와 최근 3개를 제외한 중간 메시지들을 선택합니다. 각 메시지를 역할 표시와 함께 하나의 텍스트로 합칩니다. 그 다음 LLM에게 요약을 요청합니다. 프롬프트에서 중요한 점은 이름, 번호, 날짜 등은 반드시 포함하라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 정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요약은 지전 대화 요약이라는 태그와 함께 시스템 메시지로 반환합니다. 롤링 요약 전략은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일정 간격으로 요약을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스노우볼처럼 요약이 굴러가면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 10개 메시지를 요약하고 다음 10개가 추가되면 이전 요약에 새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층적으로 단계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요약을 생성하는데도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10개를 삭제하는 것보다 요약 생성이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분량이 쌓였을 때만 요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전략은 고정된 크기의 윈도우를 유지하면서 새 메시지가 들어오면 가장 오래된 메시지를 제거합니다. 기차 창문으로 풍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가 앞으로 가면 새로운 풍경이 보이고 뒤의 풍경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생성할 필요가 없어 추가 API 호출이 없습니다. 구현도 간단하고 토큰 사용량이 예측 가능합니다. 단점은 정보가 완전히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응답이 중요한 챗봇에 적합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를 구현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컨텍스트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최대 토큰 수와 보존할 최근 메시지 수를 설정합니다. add 메시지 메서드는 새 메시지를 추가한 후 토탈 토컨즈 메서드로 전체 토큰을 계산합니다. while 루프에서 토큰이 제한을 초과하면 오래된 메시지를 하나씩 제거합니다. 중요한 점은 pop1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덱스 1은 시스템 메시지 바로 다음 위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 프롬프트는 항상 유지되고 최근 대화 흐름도 끊기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속도와 기억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슬라이딩 윈도우로 빠르게 동작합니다. 요약을 생성할 필요가 없으니 응답 지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윈도우 밖으로 밀려나는 메시지는 백그라운드에서 비동기로 요약합니다. 요약본은 별도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불러옵니다. 김계발 씨도 이 전략을 선택해서 빠른 응답과 장기 기억을 모두 얻었습니다. 사용자는 빠른 응답을 받고 시스템은 장기 기억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긴 문서 요약 시스템은 컨텍스트 윈도우를 초과하는 대용량 문서를 처리합니다. 100페이지 PDF는 약 5만 토큰으로 GPT-4의 컨텍스트를 가볍게 초과합니다. 이럴 때 매프리두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큰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각 조각을 처리한 후 결과를 모읍니다. 먼저 문서를 적당한 크기의 청크로 나눕니다. 보통 2000에서 4000 토큰이 적당합니다. 각 청크를 독립적으로 요약하고 마지막에 청크 요약들을 종합하여 최종 요약을 만듭니다. 매프리두스 패턴으로 문서를 요약하는 코드입니다. Summarize Long Document 함수는 문서, 텍스트와 청크 크기를 받습니다. 1단계에서 Split into Chunks 함수로 문서를 청크로 분할합니다.
2단계 매프 과정에서 각 청크를 순회하며 LLM에게 요약을 요청합니다. 프롬프트에 파워트 몇 번째인지 표시해서 LLM이 전체 일부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3단계 리두스에서 모든 청크 요약을 합치고 LLM에게 전체 문서 핵심을 정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방식으로 수백 페이지 문서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관리 유틸리티는 토큰 계산, 우선순위, 슬라이딩 윈도우, 자동 요약을 통합한 재사용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프로젝트마다 반복되는 로직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제공합니다. 다양한 전략을 지원하고 매트릭 수집 기능으로 최적의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시스템으로 사용자 정의 전략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김계발 씨는 이 유틸리티를 만들어 사내 라이브러리로 배포했고 다른 팀에서도 활용해 개발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컨텍스트 매니저 클래스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 최대 토큰 수와 전략을 설정합니다. 전략은 슬라이딩, 프라이오러티, 서머라이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드 메시지 메서드는 역할, 내용, 우선순위를 받아 메시지 객체를 만듭니다. 타임스탬프도 기록해서 나중에 디버깅할 때 활용합니다. 전략에 따라 다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슬라이딩이면 슬라이딩 윈도우를, 프라이오러티면 우선순위 정리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전략 패턴을 사용하면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로펌에서는 수백 페이지짜리 판례를 자동 요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변호사들이 판례 읽는 시간을 80% 절감했다고 합니다. 한 의료 스타트업은 500페이지 넘는 임상시험 보고서를 5분 만에 3페이지로 압축합니다. 고객 상담 챗봇에서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무제한에 가까운 대화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컨텍스트 관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틱토컨 라이브러리로 항상 정확한 토큰 수를 계산하세요. 시스템 프롬프트 토큰도 제한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윈도우 크기는 전체 컨텍스트의 50에서 70%가 적당합니다. 너무 작으면 대화 맥락이 끊기고 너무 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80%의 유스케이스를 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세요. 철저한 테스트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매트릭 수집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세요. 과도한 추상화는 오히려 복잡도를 높입니다. 오늘 학습을 마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최적화를 통해 더 안정적인 LLM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세요. 토큰 제한을 이해하고 정보 우선순위 전략과 압축 기법을 활용하면 긴 대화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와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속도와 기억력을 동시에 확보하세요. 매프리두스 패턴으로 대용량 문서도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코드를 직접 작성하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